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무부타운 강사 성기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어깨뼈에 이어서 어깨뼈와 관절을 하고 있는 어깨 관절을 만들어주는 상완골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상완골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이제 상완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팔에 있는 뼈를 지칭하는 단어고, 신용어는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이게 위팔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휴머러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휴머러스라는 의미 자체가 어원이 위팔, 어깨 부위를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부위를 통틀어서 이제 말했던 건데, 이제 지금은 해부학적으로 의미가 축소가 돼서 이 위팔뼈 있는 부분만 휴머러스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팔뼈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위팔뼈의 골두죠. 이제 구용어로는 상완골두라고 부르게 되고 신용어는 그냥 단순하게 머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매끈매끈한 부분이 이제 관절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어깨뼈 시간에 배웠던 관절 오목과 만나서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으로 관절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닿는 면적이 요만큼이 닿아져 있고요. 이 관절 오목에 비해서 이 상완 골두 면적 자체가 4배 정도 크기 때문에 관절에서 가동성은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관절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운 부위는 상완 골두, 위팔뼈, 머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이제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요즘 옆으로 살짝 돌렸을 때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두 곳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큰 결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결절. 부용어로는 대결절, 신용어로는 큰 돌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작은 돌기, 구용어로는 소결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근육들이 붙게 되는데, 우리 큰 돌기에 붙는 근육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전근개가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옆에서 좀 모양을 보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쪽이 뒷면이겠죠? 그리고 이쪽이 앞면일 거예요. 앞, 이렇게 앞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위쪽 부분에 극상근이 붙게 되고 이 조금 밑에 부분에 극하근이 붙게 되고 이 조금 더 밑에 부분에 소원근이 순서대로 이렇게 붙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육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하나의 건처럼 이렇게 띠의 형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얘네를 묶어서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용어로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돌림근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근육이 빠졌죠. 회전근개에서. 맞습니다. 견갑하근이 빠졌죠. 견갑하근 같은 경우는 이건 작은 결절로 이렇게 붙어져 있고 그럼 이 사이 공간이 비어져 있잖아요. 이 비어져 있는 공간에는 인대 조직, 결합 조직으로 채워져 있어서 마치 얘네가 이 앞쪽까지 하나의 띠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손상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가시위근이 손상됐다, 극상근이 손상됐다, 극하근이 손상됐다, 소원근이 손상됐다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 이유 자체가 찢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애매하게 찢어지게 돼요. 이 뭉쳐져 있는 건이 뭉쳐져 있는 곳에 찢어지기 때문에 아 회전근개 손상이다라고만 이제 진단명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찢어진 위치를 보고서 아 어느 근육이 조금 더 찢어졌겠구나라는 걸 좀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방금 큰 결절과 작은 결절에 대해서 배웠죠? 이 큰 결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작은 결절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결절 사이에 약간 이렇게 음영져 있는 부위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위를 이제 결절 사이 고랑이라고 부르게 되고, 구용어로는 결절간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홈이 파져 있다는 거는 어떤 게 지나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가 지나가게 되냐면 상완 이두근 자체가
상완 이두근의 장두가 여기를 쭉 지나가서 어디에 붙냐면 우리 아까 관절 오목에 이렇게 관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절 오목 위쪽 부분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랑 붙냐?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얘가 불완전한 관절이어서 관절 와순이라는 거와 이렇게 관절 와순이 이렇게 입술처럼 얘를 덮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관절 와순 위쪽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 우리가 어깨가 탈구가 되면은 이 부분이 같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술을 할 때 여기 이 찢어진 입술 부위에다가 관절 와순 부위에다가 꼬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는 장두를 요쯤에다가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근육은 신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근수축이 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고정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알아봐야 될 거는 보시면 요 밑으로 요렇게 잘 안 보이네요. 요렇게 길게 내려오는 부분이 보이시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이 입술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바깥쪽을 가쪽 입술, 여기 안쪽을 안쪽 입술이라고 부르게 돼요. 여기에 붙는 대표적인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근육들은 좀 앞에서 보면 자, 여기서 이 입술에 이렇게 근육이 꼬여서 붙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근육의 이름을 우리가 큰 가슴근, 대흉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여기 밑에 있는 가쪽 입술에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안쪽 입술에 붙는 친구들 있겠죠. 안쪽 입술에 붙는 친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원근이 붙고 이제 신용어는 큰 원근이라고 붙죠. 그 위에 뭐가 붙어 있냐? 그 위에 더 잘 알고 있는 넓은 등근 광배근이 붙어 있다.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쪽 이슬에는 이제 대흉근이 붙어 있고 안쪽 이슬에는 이제 대원근과 이제 광배근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몸통 쪽으로 좀 내려와 보면 몸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위는 없거든요. 몸통은 몸통 이 중간 부분에서 근육이 하나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5회 돌기에서 붙어서 시작하는 근육이 하나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서 이제 팔로 내려오는 근육이 5회 완근이 있었죠. 그래서 5회 완근이 이 몸통의 중간 정도에서 붙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몸통의 앞쪽에서는 이제 상완근, 상완 이두근 밑에 있는 상완근이 여기서 기시에서 이제 아래팔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부분에 있어요. 뒤쪽 부분은 여기가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까요? 여기가 삼각근이 붙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삼각근이 붙는 위치, 그 삼각근 조면이라고 부르고, 신용어로는 거친 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조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조면들은 이제 근육이 붙거나 인대가 붙는 위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면들을 보시면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아,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길게 홈이 하나 쭉 파여져 있는데 이 홈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직이 지나가냐면 이제 우리 노신경이라고 부르죠. 노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신용어로는 노신경이고 구용어로는 이제 요골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요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목을 이렇게 익스텐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손목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 신경이 만약에 다친다. 그럼 손목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리스트 드랍이라고 하죠. 이제 손목 처짐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삼각근을 이렇게 하나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근이 이렇게 붙는 위치가 존재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면이라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앞쪽에서 좀 볼게요. 앞쪽에서 대흉근이 붙는
요 위치를 우리가 이제 가쪽 입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광배근에서 한번 볼까요? 광배근이 이렇게 붙는 위치를 안쪽 입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상완 이동근 한번 봐야겠죠. 상완 이동근 장두가 여기 아까 보였죠? 인터튜버클러 그루브 결절 사이 고랑을 통해서 이쪽 관절 오목 위쪽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만질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도 한번 보면 좋겠죠. 이 기계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요 신경 자체가 이제 요골신경인데 이 요골신경이 손상을 딱 입으면 어떻게 된다? 손목이 처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인에서도 많이 나타나긴 해요. 성인이 이 팔 중간에 부러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제 사고나 혹은 뭐 오토바이 같은 거 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 낙상하실 때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경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요 길로 이제 동맥도 이렇게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팔에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뼈로 한번 돌아와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켜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와 보면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작은 머리라고 부릅니다. 작은 머리. 작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카피툴럼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골 노뼈 머리와 이렇게 관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손 아래팔에 이제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만들어주는 회내를 만들어주는 관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옆에, 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도르래라고 부릅니다. 도르래. 영어로는 토르첼리아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척골과 관절을 해가지고 우리 팔꿈치 관절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팔의 익스텐션과 플렉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약간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하나, 두 개,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노뼈 오목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갈고리 오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제 노뼈 오목은 말 그대로 이 노뼈 머리가 최대한 우리가 이제 팔꿈치에 이렇게 굽힘을 했을 때 굴곡을 했을 때 닿는 위치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골이 최대한 굽힘을 했을 때, 굴곡을 했을 때 닿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책에는 이제 팔꿈치의 굽힘의 끝 느낌이 이제 소프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육이 닿아서 나는 느낌이 부드러운 끝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적혀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단한 느낌, 뼈가 닿는 느낌이다라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근육이 많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이 날 수 있지만 이제 근육이 없으시고 좀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닿으면서 이제 끝느낌 자체가 우리가 이제 단단한 느낌, 뼈가 닿는 느낌이 난다라고 많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아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신용어로는 위관절융기라고 부르고, 구용어로는 이제 상과라고 부르죠. 그래서 외측과 내측에 있다 해서 외측상과 내측상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왜 알아두시면 좋냐면, 여기가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손으로 터치가 가능한 부분인데 팔꿈치가 이제 이렇게 상완골을 3두 있는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말랑말랑하다가 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만질 수 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랜드마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안쪽에서는 이 손목에 굴곡근들을 촉지를 할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이제 손목에 이제 신전근들을 촉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이 팔꿈치 척골에 주두 돌기와 붙어져 있는 여기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주두, 이 팔을 떼서 한번 보자면,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주두돌기와 맞닿는 부분인데, 여기 쏙 파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쏙 파여져 있는 부분을 오목 부분이라 부르게 돼요. 그래서 팔꿈치 뼈, 머리, 오목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영어로는 이제 주두돌기 자체가 올레크라논 프로세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올레크라논, 이제 와, 오목의 뜻인 포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팔꿈치 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노뼈와 잡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